먼저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를 보면, 자,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는 대손 변제 탭에서 하는 거고, 얘는 매출 세액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매출 세액을 증감시킬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된 곳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8번 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먼저 매출을 해요. 매출을 하게 되면 죄송해요.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원, 10만원의 부가세 예수금이 생기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만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A 회사가 대손이 발생을 한 거예요. A 회사가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못 받은 이 부가세 예수금은 안 내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 대손 발생 탭에서 여기에서 대손금은 공급 대가예요. 그래서 110만원이다 라고 써주면 대손 세액 공제는 110분의 10이기 때문에 10만원의 세액을 그럼 못 받게 됐다고 신고하게 돼요. 신고서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칸에는 여기에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10만원이라고 해서 매출세액에서 줄여줄 거예요. 대손 당했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매출세액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회계 처리는 잠시 후에 보고, 자, 그럼 먼저 이걸 먼저 해볼게요. 자, 그냥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4월부터 6월 대손 확정 일자는 그냥 2021년 4월 5일이다라고 보고, 이거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쓴 거예요. 자, 대손 금액에 여기에 110만원이라고 써야, 자, 우리 이 분모가 110이면 공급 대가를 쓰는 거고 100이면 공급 가액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110만원이라고 쓰면 오른쪽에 10만원이라고 대손 세액이 나오죠. 그리고 F2번 눌러서 범어산업, 그리고 이 회사가 그냥 1번 파산이다. 입력하셨나요? 자, 입력하셨으면 저장 버튼 누르고, 저장 버튼 위에 저장하셨죠?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해서, 자, 보면 8번 칸에 대손세액 가감에서 매출세액에서 10만원을 줄이도록 마이너스가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 금액만큼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1000만원에 100만원이 있었는데 대손세액 공제가 10만원이니까 매출세액이 9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줄어들게 됐죠? 매출세액이 줄어들면. 그래서 회계 처리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회계 처리가 같이 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걸
대손 회계 처리랑 같이 하면 외상 매출금 전부 다 지우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A라는 회사 110만 원이고 10만 원은 대손세액 공제 받았으니까 10만 원 부가세 예수금 지운 거고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일반 전표 때 대손 나가면 뭐하라 그랬어?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해야지. 그죠?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여유가 있다면 100만 원을 다 이제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자,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한 거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TAT 2급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해요. 시험 나올 때. 그렇기 때문에 조회 안 하면 꽝이 되겠죠. 얼마 있는지 봐야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꼭 그때는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대손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A 회사의 대손금 110만 원을 회수한 거예요. 대손금 회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걸 회수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다시 받았으면 이제 100만 원은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되고 10만 원은 세무서에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받았다고 다시 신고를 할 건데 이때도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손 발생 탭에서 이번엔 똑같은 건데 마이너스 110만 원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옆에 있는 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110분의 10이 되어서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8번 칸에는 자, 여기는 이제 받았으니까 매출세액이 늘어나서 내야 되겠죠. 예수금 받았으니까 내야 될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로 10만 원이 되게 될 거예요. 플러스로 10만 원. 자, 그럼 다시 우리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서 자, 대손 금액을 110 적혀 있는 걸 마이너스 11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손 사유는 직접 입력해서 뭐 대손금 회수다 이렇게 의미만 통하게 써주면 돼요. 저 이거만 했어요. 마이너스 110으로 바꾸고 대손금 회수로 7번만 직접 입력해가지고 회수했다라고 사유만 쓴 거예요. 자, 하셨으면 저자. 저장하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F12번 새로 고침을 하면 얘가 이제 플러스로 10만원 바뀌었죠. 부가가치 신고서에 플러스로 10만원 바뀌었죠. 그럼 매출세액이 늘어났네. 10만원이 10만원 매출세액이 늘어나면 우리 장부에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만원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차변에 우리는 회수한 돈은 110만원인데 10만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니까 가져다 줄 거고 나머지는 대손 충당금에 다시 모으면 되겠네요.
이거 사실 전기다 단기다 따져야 되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단기 안 따지고 대선 충당금 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얘가 잠시만요. 위로 못 올리나?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건데 자, 세 가지 측면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먼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가지고 보면 대손을 당하면 대손 발생 탭에서 플러스로 써줄 거고 플러스로 대손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회수하게 되면 우리는 마이너스로 써준다는 거예요. 대손금 회수했을 때는 외상매출금 하는 거 아니죠? 얘는 지웠잖아. 이는 지운 거죠. 이건 이때 거 지웠잖아. 그죠? 이거 거 지운 거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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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얘 번호? 맞네. 내가 왜 A라 적어놨지? 맞아요. A가 아니고, 거래처. 맞아요. 요즘 정신이 어디가 있지? 일단 지구에는 있어야 될 텐데. 자, 그럼 먼저 기억하실 거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문제에서 매출 채권에 대한 거든 기타 채권에 대한 거든 채권에 대한 거에 이야기면 발생하면 플러스 회수하면 마이너스로 대손 발생 탭에 쓴다는 거예요. 채권은 매출세액이랑 관련된 거는 자 이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위해서 말한 거고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에서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손이 발생하면 매출세액 못 받았죠? 안 내게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신고서에는 들어갈 거고 세액만 대손금 회수했으면 받았으니까 줘야 될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그래서 회수했으면 우리는 플러스로 써줘야 된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냥 지문으로 받았다 아니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면 알아서 110분의 10을 우리 대손세액 가감 8번 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에서는. 자 그리고 일반 전표에서는 자 우리가 매출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 받아서 주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대손 당했으면 대손세액 공제하면서 안 내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운 거죠. 그랬는데 얘를 다시 받으면 받았으니까 낼게요라고 다시 대변해 간 거예요. 그런데 대손금 회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에 문제 나왔을 때 일단 돈 받은 거 써. 돈 받은 거 써서 문제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110분의 10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쓰면 되고 받은 적이 없으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죠. 차이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받은 적이 있는 걸 회수했으면 받은 돈의 110분의 10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써주고 만약에 받은 적이 없으면 전부 다 대손 충당금이나 취소할 때 써버릴 거고 받은 적이 없으면 우리가 낸 거잖아 이미. 그죠? 어쩔 수 없이 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AT 시험에서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회계 처리까지 같이 시킬 거예요. 대손 발생일 날 대손 회계 처리를 대손세액 공제 신고일에 대손세액 공제 회계 처리도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외상 매출금이든 뭐든 전부 다 지우면서 이 금액의 110분의 10 대손세액 공제되는 만큼은 부가세 예수금을 줄여주고 나머지만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매출한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당한 거지 110이 대손 당한 게 아니죠.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대손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셨죠? 지금 제하고 이야기한 거는 대손 발생 탭이에요. 여기. 자, 이제 대손 변제 탭을 설명할 건데 대손 변제 탭은 얘는 100점짜리예요. 시험에 세무위급에 거의 안 나와요. 자, 100점짜리라는 건 100점 맞추고 싶으면 자, 대손 세액 변제 신고서는 앞에랑 규칙 같이 쓰면 잠깐 제가 왜 여기다가 이걸 써놨죠? 여기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는 대손 발생 탭이죠. 진짜 정신 졸랐네. 그죠? 여기 왜 대손 변제 탭이라고 썼지? 대손 발생 탭이 매출세액이죠. 정말 제 정신이 지구였고 안드로메다로 갔나? 이제 변제 탭 할 건데 우린 대손 발생 탭만 보면 돼요. 자, 그럼 대손 변제 이제 대손 세액 변제 신고가 얘가 대손 변제 탭에 가는 거고 얘는 매입세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47번인데 이 47번이 14번 그 밖에 공제세액 칸이에요.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이 칸이 있죠. 우리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다 아니다 였잖아. 그럼 그 아닌 사유에서 움직이는 거에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부가신고서 이 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매입세. 그럼 이 칸이 결국은 14번의 금액을 바꾸겠죠. 그럼 자, 얘 보세요. 여기만 원리를 보면 지금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죠. 얘는 공제받으면 안 되면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 그럼 마이너스 50만 원이라고 써야지 얘가 줄어들죠. 마이너스라고 들어와야 얘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공제를 받을 거면 플러스라고 나와야지 합쳐져서 늘어나죠. 공제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매입세액을 늘린다 줄인다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가지고 보면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얘 보고 나면 조금 헷갈려요. 자, 얘를 가지고 볼게요. 자,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차변에 원재료 100만원치를 사면서 세금계산서 받고 우리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공제받을 거다. 외상 매입금이다. A라는 거래처 11만원 이렇게 써뒀어요.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A 회사가 또 대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난 아직 돈을 안 줬는데. 그러면 저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나요? 안 되겠죠. 항상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 사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주고 알아서 돌려받는 거잖아. 그런데 안 줬으면 돌려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 세액 변제 신고서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올 건데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47번에는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부호가 대손 파생태랑 다르죠. 대손 파생태는 부가가치 신고서랑 부호가 뒤집어졌었는데 얘는 똑같아요. 얘는 자 보시면 이번에 대손 변제 탭 클릭하시고 4월부터 6월 자 2021년 뭐 예를 들어 5월 1일 날 마이너스 110만원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남산물산 말고 죄송해요. 범어산업 아래 정보가 부족해서 화산이다. 쓰신 분은 저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새로 고침하면 여기 10만원이 마이너스로 떴죠. 그죠? 그래서 188만원 우리 앞에 했던 의제 매입세액이 지금 10만원 줄어서 178만원만 공제받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었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었으면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10만원 줄여줘야지. 그죠? 그럼 우리가 장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썼을 때 반대되는 대변에 있었던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었죠. 그럼 이 대손의 경우에는 이 외상매입금 실제 원재료 산 100만원은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파산했다가 회생할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부도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줘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됐대. 예를 들면 소멸시효 완성될 때까지 빚을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입금만 10만원 줄여두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100만원 둬야지. 그랬다가 내가 영원히 안 갚아도 되는 확실할 때 법이 안 갚아도 된대. 상법상 소멸시효 3년 지나면. 그러면 그때 채무면제 이익으로 그냥 아니면 자비이익으로 처리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요. 자 그런데 갑자기 A 회사가 나타나서 과거 외상대금 내놓으래요. 그러면 대손금 상환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럼 A라는 회사는 나한테 얼마 달라고 하죠? 100만원 달라고 할까요? 110 달라고 할까요? 당연히 110만원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11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A 회사의 외상매입금은 내 장부에 이제 얼마 남아있죠? 100만원만 남아있겠죠? 110만원 있던 거에서 10만원 줄였잖아요. 100만원만 남아있겠죠?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번에 얘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100만원? 그럼 10만원은 이제 줬으니까 진짜 돌려받아야지. 부가가치세 줬으니까 돌려받아야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이 될 거예요. 이건 대손 세액공제 변제 신고서에 이번에 110만원에 110분의 10을 하면 플러스로 10만원이 될 거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47번에는 플러스로 10만원이 되어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날 거다 그 이야기예요. 한번 써보면 입력해보면
여기 110만 원을 마이너스 110만 원을 110만 원으로 바꾸고 대손금 상환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하신 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F12번 새로 고침하면 이번에 플러스 나와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98만 원으로 10만 원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부가세 대여금을 늘려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전산세무위급의 대손 변제 탭에 나온 문제는 96회 동안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무조건 놀지 여기 클릭하면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예요. 발생하든 회수하든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기서 쓰는 거지 회수했다고 여기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수를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회수했다고 오른쪽 가는 게 아니라 탭 두 개가 성격이 아예 틀린 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 봅시다. 지금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아직 매입세 공제 받기 전, 한마디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 얘가 부도가 난 거예요. 아니면 파산이 한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그냥 안 받아버리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것 때문에 자, 우리 아직 부가가치 신고서 많이 안 둘러봤죠?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 신고서의 16번 클릭해 보시면 16번 52번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있어요. 그냥 대손 변제 신고서 쓰기 귀찮잖아. 이건 내가 세금계산서 받고 공제 받았는데 그 신고 기간이 넘어가 가지고 공제 받은 상황에서 일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지만 신고 기간 안에 일어나면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 그럼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보면 이렇단 이야기예요. 5월 1일 날 처음엔 내가 51번 매입 과세로 해서 원재료 100만원, 범어산업 이런 식으로 써뒀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부도가 났대. 파산 났대. 그러면 얘를 54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직 부가가치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안 했는데 그러면 신고했는데 하면 앞에 이대로 할 수밖에 없고 신고 아직 안 했는데 하면 54로 바꿔서 불공제 사유를 아래 보면 대손 처분받은 세액 있죠. 이걸로 해버리면 나 세액 공제 안 받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쓰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하며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공제 안 받게 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럼 대손 변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되잖아. 이번 신고 기간 아니라면 51번으로 해서 넣어놓고 굳이 이걸 여기에서 빼는 행동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자동으로 여기에서 변제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해서 안 받으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실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세무위급도 그렇고 표현할 때 이 상환할 때 이런 표현 써요. 과거 대손 발생 시 그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는 게 지금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공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환하면 공제 받아라 그 이야기인데 이제 왜 불공제 처리한 거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지 또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불공제 처리한 건데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일어나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해 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하고 신고서하고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서를 본 거고, 자 이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의 이론적인 내용을 볼게요. 신고 시기는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해요. 그럼 확정 신고 때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그래도 신고서 기간, 신고서에 뭐라고 적혔는지 생각이 안 나요. 조회 기간, 조회 기간은 확정 신고 기간인 4월부터 6월 혹은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쓰고, 신고서 조회 기간은, 하지만 우리 아래 하단에 있는 내역은 과세 기간 거를 입력하는 거예요.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기간은 4월부터 6월이라고 무조건 써야 되지 1월부터 6월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손 내역은 2021년 1월 2일 것도 여기에다 쓰는 거고, 그리고 2021년 5월 1일 것도 여기에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건 조회 기간을 1월부터 6월이라고 쓰는 순간 얘는 틀린 거예요. 이 서식은 4월부터 6월 했을 때 걔가 안 떼기 때문에 통째로 그냥 3.9이에요. 그래서 4월부터 6월인데 여기 안에는 1월 것도 들어오고 6월 것도 들어오고 6월 것도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제가 글로 표현한 거예요. 참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신고서 조회 기간은 3개월로 쓰는데 안에 내역, 대손 내역 쓰는 거는 과세기간 내역을 전부 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말이 지금 이 표현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확정신고 기간 쓰고 아래는 과세기간 거 다 내역을 다 써라. 자, 참고로 우리 시험에서, 우리 세무유급 시험에서 이 조회 기간을 3개월 이상 쓰는 경우나 이하 쓰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3개월이지 6개월치 한 번에 쓰고 1년치 한 번에 쓰고, 이건 세무유급 가서 이상한 짓 할 때 한 번씩 하는 거지 3개월 아닌 기간을 입력하는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정신고 때 대손 나온 거 공제 안 해주는 거 말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예정 거는 여기 아래 내용은 들어가는데 기간은 그렇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돈 안 준다고 해서 혹은 상대방이 연락 두절됐다고 해서 전부 다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교재 436페이지에 자 대손 이제 사유를 볼 건데, 자 대손세액 공제 먼저 불가 채권이 있는데, 이건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제외를 해야 돼요. 먼저 대손세액 공제 불가 채권은 첫 번째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그리고 토지의 미수금. 얘네들은 왜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을까? 얘네들은 왜 못 받을까?
왜냐하면 대여금은 금융이고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대손은 맞지만 못 받아서 대손은 맞아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못 받았어요 안 내게 해주세요 말하는 건 엉뚱한 소리죠. 그죠? 미수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 팔면 매일 며칠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잖아. 그럼 차값 대손 당하면 차값 못 받아서 억울해 죽겠는데 받기로 했던 그 돈의 10% 달라 그러면 그건 억울한 거잖아. 그건 빼달라고 해야지. 그럼 미수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면세채와의 미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니까 세액공제 대상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대손 세액공제 대상 채권 기간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야 돼요. 채권 발생한 걸로부터 10년이니까 예를 들면 채권 성립일이 물건 인도한 거 말한 거예요. 외상매출금에 쓴 거. 이날이 2011년 예를 들어 5월 1일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2021년 1기에는 대손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2021년 2기에는 대손 세액 공제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0년 뒤면 올해 1기에 7월 25일이 확정신고 기간이죠. 그때까지 1기 것까지 끝내야 되는 것이 2기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전에 발생한 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미 버스 지나간 거예요. 10년 동안 대손세액 공제 안 하다가 뒤늦게 와가지고 뭐 이 대손세액까지 세테크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 10년까지는 되는데 이건 채권 성립일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손 확정 사유가 있어요. 이제 대손 당했다고 인정해주는 사유가 있는데, 자, 이거 우리 교재 가지고 정리하고 제가 참고할 거 몇 개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 법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먼저 위에 적혀 있는 글자 때문에 이론 시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 사유는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인용했어요. 근데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의 대손 사유. 왜냐하면 대손 처리하는 게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 인정해주는 사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인정해주는 사유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용해요. 그래서 그런 말 나오면 정확한 지문인 거예요. 이런 시험에. 그럼 자, 이 사유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 법원에서 한 거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이것도 법원에 의한 거죠. 사망, 실종, 형해집행, 이것도 법원에서 하는 거죠. 물론 사망 선고는 의사가 한 것도 법원에서 바로 수료해줘요. 걔는 이제 그 인정을 해주죠. 실종은 사람 연락도 조됐다고 실종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실종에 대해서 선고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6개월 동안 못 찾으면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어서 장례식 치를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 그때 특별재난지역지구로 지정했죠. 그 지정하고 나서 왜 시체를 찾으려고 하냐면 법이
시신이 없으면 장례식을 못 치러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난 날에 바로 특별재난지구 지정하면서 실종 선고를 바로 법원에 내려줬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날에 이제 우리 합동분향소 차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기간이 너무 그 유가족들이 힘드니까 시신을 찾으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빨리 그걸 찾아야 장례식하고 가족들 마음이라도 빨리 좀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찾는 거예요. 이게 다 법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인 행동들이에요. 또 회사정리법, 뭐 회생, 화해 뭐 이런 게 있는데 회생, 화해 이거 정말 싫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면 진짜 대손 당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외상대금을 안 갚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회사한테 바로 외상대금 안 갚는다고 화내면서 뭐 이놈아 저놈아 그러면 안 돼요. 애가 돈을 안 갚죠? 그럼 일단 얘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힘들어가지고 회생이나 파산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죽어도 못 받아요. 심지어는 이 부가가치세 맞아. 큰일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걔한테 빨리 가서 두 손 꼭 잡고 넌 할 수 있어.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곤란한 곳 엄청 많아요. 전에 지금은 채권 성립일로부터 5년인데 10년인데 요 몇 년 전까지는 5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회생하려고 하는 사람 쪽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쪽이 조금 저보다 판단력이 늦었나 봐요. 우리 쪽에서 이제 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 거래처에 물려 있는 게 30억이었어요. 부가가치세가 3억이었는데 근데 회생 진행하는 동안 당연히 회생 법원에 선고가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법원에서 65% 면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일단 65%는 죽어도 못 받고 대손세액 공제를 상대방은 받을 수 있고 아직 35%는 못 받는 상황인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걔가 그 나머지라도 내놔라고 와가지고 이 회사에 가서 좀 난동을 부렸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그 바로 다시 항소해서 조정률 다시 해달라고 다시 거세요. 또 2년 걸려요. 그래서 2년 동안 걔는 65%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또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70%로 올랐어요. 근데 또 다시 재조정 요청했어요. 5년 지났어요. 걔는 대손세액 공제 못 받았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가서 애가 상태가 안 좋으면 가서 두 손 잡아야 돼. 너 할 수 있어.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지. 안 준다고? 이놈아 저놈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제일 어이가 없는 게 화해예요. 법률 용어로 화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싸우면 화해라는 거 있죠. 진짜 그 화해인데 법원이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화해하래. 정말 어이가 없는데 근데 화해하라 그러면 그걸로 퉁치고 끝내라는 거예요. 와 정말 그 선고문도 그 여러분들 영화 보는 것처럼 막 뭐 피고인 원고인 막 서로 말씀하세요 이런 거 안 해요. 사건 번호 몇 번 하다가 이걸로 합니다. 또 바로 다음 한 사람이 와서 한 몇십 개를 그냥 읽고 들어가거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화요를 공고합니다. 끝이에요. 내 거 번호 말할 때까지 앉아가지고 듣고 나면 머리가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법원이 그렇게 정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 대손 당하면 당연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대손 발생한 이거에 관련된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같이 첨부해서 그리고 우리 상법상 소멸시효나 민법상 소멸시효.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 민법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 더 있긴 하죠. 5년도 되고 8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좀 있긴 한데 그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건 이게 지나면 더 이상 영원히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막은 거야. 그래서 앞에 제가 외상매입금 소멸시효 완성된 3년 지나면 지우면 돼요.
수익으로 처리해도 돼. 부채 지우면서. 그럼 결국 어떻게 태어나든 간에 할 필요 없거든. 줄 필요 없거든. 다음 이제 부도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 있죠. 수표나 어음의 부도. 이거는 우리는 시험 본 회사가 다 중소기업일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도 되는데 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될 때라고 적혀 있죠. 예, 별 표시해 두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참고로 대손 사유 중에 부도에서 대손 기준일은 부도 발생일이고 대손 확정일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이 대손 확정일이에요. 그래서 부도가 오늘 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6개월이 경과해야 그날이 대손 확정일이에요. 우리 KLF 프로그램에 쓰는 날짜. 이번 과세기간 안에 걸려 있어야지 신고서를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채권 성립 후 6개월이 이상 경과한 30만원 이하의 채권, 소액채권인데 이 대손금이에요. 부가세 포함돼. 그럼 30만원 이하 금액 기억해 두시고 30만원 넘어간 거는 6개월 지났다고 안 돼요. 안 되는데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대손금 30만원 이하면 3만원도 안 돼요. 부가가치세가. 근데 이거 받으려고 무한하게 노력을 하면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수 비용이 채권금에 초과한다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회수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3번 보내면 돼요. 그러면 최선을 다한 걸로 되겠죠. 자, 아래 공제기간은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제한이 적혀 있는 건. 자, 그럼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실기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